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부자된 땅만 쏙쏙 뽑아드리는 부자되는 부동산의 장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 요즘은 우리들이 많은 규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금의 규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 이후로 더욱더 똘똘한 강남권 일대의 아파트들은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지방 아파트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취지 자체야 서로 공평하고 균등한 경제를 이루어가자는 좋은 의도로 다 주택자나 기업들을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행정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벌써부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더 나타나고 오히려 빈부의 격차라든지 교육에 대한 차이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은 똘똘한 주택 위주로 가격 기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돈이라는 건요 물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막으면은 저쪽인 주변 아파트가 튕겨 올라가고 뭐 저쪽 아파트를 막으니까 이제는 지방 아파트까지 튕겨 올라가는 계속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막기 위해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자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규제가 덜한 토지 쪽으로 흘러가겠지요. 그것도 새만금처럼 개발 호재가 강력한 지역에 똘똘한 주변 땅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새만금은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중심지인데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개발이 가속화 상태이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화 디지털 누딜, 그린 누딜을 선도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똘똘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딜 정책 발표 후에 첫 번째 방문지가 새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710 부동산 정책이 취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폐지 이렇게 4가지의 규제로 다 주식자들은 코너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은 8%, 뭐 3주택 이상은 12%로 취득세를 강화를 시켜서요. 집을 1가구 이상 사지도 말라고 수요를 꺾는 것이 되었고요. 보유세도 1가구 2주택 이상 세율 증가 누진세 적용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일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1년이나 2년 안에 사고 팔지 않도록 세금이 강화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구했을 때 마찬가지로 세율을 더 강화시킨 걸 보면요. 많은 차익을 보고 집을 파는 것을 정부에서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폐지하는 것은요. 시장에 좋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적인 의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정책으로 보자면요. 매물이 당연히 많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화되고 주택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주택시장은 오히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취득세 강화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에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도세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강남 아파트라든지 서울 주변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는요.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다 주택자들을 똘똘한 강남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는 놔두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서 오르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 차원에서라도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주택은 더욱더 똘똘히 올라갈 것이고요. 지방에 있는 주택은 떨어져서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이 정책이요. 결국은 서민들에게 전가되어서 오히려 빈부의 격차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똘똘한 한 채가 더욱더 기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최근에 다 주택자들 규제를 시키면서 고위 공주자들도 다 주택자인 경우에 매도를 먼저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는 팔고 강남 아파트들을 같이 지켰다고 해서 계속 질타를 받게 되는 거 보면요. 결국은 똘똘한 주택만 남기고 그렇지 않는 주택을 팔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마저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7월 누델리 뉴스를 보면요. 금융권이라든지 고위 공자들도 강남 아파트를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요. 지방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똘똘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 용도로 보면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눠지고, 도시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중공업지, 자연녹지 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똘똘한 땅이라는 건요, 여러분,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똘똘한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 전국 용도 지역별 가격 현황을 보면요, 역시나 주거지역에 있는 땅들이요, 비도시지역에 있는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있는 땅들보다 훨씬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새만금처럼 개발 가능한 똘똘한 땅 위주로 집가 상승률이 더욱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로요, 똘똘한 땅이 더욱더 똘똘하게 되고요, 땅값 상승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개발 허리가 있다고 하면은요, 똘똘한 땅은 리스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아서 땅값을 부추기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땅값은 수요가 계속 많아지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의 땅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미래형 전기자동차, 스마트 수변도시, 크루즈,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소, 그리고 드론 등 최첨단 산업이 다 들어가는 곳이고요. 4차 산업의 메카로서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으로써요, 새만금에 대한 개발 심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새만금의 주변의 도시지역 중에서도요, 의복리, 고잔리, 창곡리, 당산리, 증산리, 동중리에 있는 도시지역 땅값이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비도시지역에 있는 땅값은 정체되고 있고요. 결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을 선정하려면 당연히 똘똘한 도시지역인 주거지, 상업지를 땅을 선택하셔서 개발 호재의 흐름을 타고 더욱더 땅값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안 도시지역 평균 가격이 더 높아지고 여러분 있어요. 1차적으로요, 2011년도에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완성됨으로써 땅값이 급상승을 되면서 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땅값이 상승한 계기가 되었고요. 4.15 총선 이후에도 여당의 강력한 압승으로 정부 정책을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여건이 마련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 메카인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 압력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또 재차 상승하는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똘똘한 땅이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땅값은요, 더욱더 똘똘해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땅값 올라갈까요? 아니면 정체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새만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면은 틀림이 없고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한국판 노딜 정책 발표 후에 첫 방문지가 4차 산업 메카 중심도시 새만금을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새만금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똘똘한 땅, 주거지역을 선택한 여러분들은요, 정말 현명하고 부자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작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을 자유합니다. 부자되는 부동산의 장정님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정보에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세요.